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체온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체온 상승으로 인해서 불면증이 오신 분에 관한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오늘도 그 환자분의 예를 좀 들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가지고 환자분 예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치료했던 환자분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체온이 올라갈 만한 상황들이 몇 가지가 겹쳐 오면서 체온이 흔히 말하는 열이 몸에서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잠을 못 잤던 분이거든요. 여성분이신데 첫 번째가 갱년기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일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집안 어떤 사정에 따라서 받는 스트레스가 몇 가지가 겹쳤었고요. 그리고 더운 여름철에,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는 계절에 운동을 좀 무리하게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골프를 좀 즐겨 치셨던 분인데 이제 더운 여름철에 날씨가 더워질 때 골프 라운딩을 많이 가셔가지고 몸이 살짝 좀 힘들고 지치고 더워졌던 그런 상황도 겹쳐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여름철에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감기가 걸려 버리셨어요. 감기 몸살이 왔었는데 이 감기 몸살을 앓으면서 몸이 살짝 또 체온이 상승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겹쳤던 거죠. 첫 번째로 갱년기, 두 번째로 스트레스, 그 다음에 무리한 운동, 그리고 감기 몸살로 인한 그런 체온의 상승, 이 네 가지가 겹치면서 잠이 안 오는 그런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불면증 외에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몸이 훅 더워지면서 달아오르면서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증상, 그리고 그래서 얼굴 앞면이 화끈화끈거리는 느낌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눈의 통증, 눈이 너무 아프고 심지어 이제 머리까지 같이 아픈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심한 불안감이라든지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난다, 분노가 느껴진다라는 이런 감정적인 변화까지 모두 열의 양상을 띠는 그런 변화들이 같이 왔었던 그런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제 불면증을 치료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열을 내려주는 쪽으로, 체온을 떨어뜨려 주는 쪽으로 치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한약에서 그런 열을 내려주고 체온을 떨어뜨려 주면서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이 보면은 대부분 쓴맛을 내는 약재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황련, 황백, 그 다음에 황금, 그리고 고삼, 치자도 약간 그런 의미가 있고요. 염교라는 약재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쓴맛을 내는 약재들 위주로 처방이 나가면서 동시에 이제 무리한 운동이라든지 감기 몸살 등으로 인해서 체력이 떨어지고 근육의 긴장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불면증에는 보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특히 만성 불면증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피로가 누적이 되어 있고 만성 불면증의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보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약재들을 또 베이스에 깔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쓴맛을 내면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약, 그리고 보법의 어떤 의미로 체력을 좀 키워줄 수 있는 약, 그리고 이렇게 몸이 뜨거워지면서 나타나는 눈이나 머리의 통증에는 제가 조구등이라는 약재를 많이 쓰거든요.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조구등이라는 약재를 추가해서 이렇게 처방을 구성해서 제가 치료를 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재 자체가 그렇게 확실하게 색깔이 확실한 약재들을 썼기 때문에 치료의 반응이 상당히 좀 빨리 왔었던 분이거든요. 불면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잠을 재워주는 약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이렇게 내 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살펴보고 그 변화를 이렇게 커트시켜 줄 수 있는, 그러면서 조금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처방을 통해서 불면증은 확실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갱년기 불면증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갱년기라는 것도 몸이 뜨거워지는 쪽으로 간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원인에 따라서는 그 불을 잡기 위해서 물을 보충해 줘야 될 수도 있고, 그 불을 아까 끄는 그런 쓴맛을 내는 약질을 활용해야 될 수도 있는데,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갱년기 불면증도 결국은 체온의 상승, 몸이 뜨거워지고 열이 나면서 만들어진 불면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치료법 또한 여기에 준해서 치료를 제가 하고 있고, 그렇게 하시면 또 됩니다. 그렇다면 이 체온의 상승으로 인한 불면증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몸이 뜨거워지면 사실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왜 그게 불면증의 원인이 되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름에 열대야가 찾아오면 밤에 잠을 잘 못 자죠. 그러니까 몸이 뜨거워지기 전에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내 몸도 같이 뜨거워지면서 그로 인해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대야 주의보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은 그렇게 변하지만 내 몸의 온도가 열대야처럼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름이 아니고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봄임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열대야의 상태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워서 잠을 못 자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열대야에 있을 때 우리가 수박을 먹거나 좀 시원한 샤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체온을 떨어뜨림으로써 에어컨을 켠다거나, 그렇게 해서 주변의 온도라든지 내 체온을 좀 떨어뜨려 줌으로써 잠을 자는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몸이 뜨거워져서 나타나는 불면증은 몸을 식혀주는 쪽으로 가면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내가 몸이 좀 뜨거워졌다, 열이 많아졌다, 체온이 좀 올라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평소에 드시는 음식부터 조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이라고 한다면요, 대표적인 게 매운 음식, 그리고 짠 음식, 이 두 가지 모두 사람의 몸을 좀 뜨겁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맵고 짠 음식은 좀 피하셔야 돼요. 빨간 음식은 좀 피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국물 같은 경우에도 담백하게 맑게 그렇게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우리 몸의 양기를 북돋아 준다라고 하는 음식들은 조금 피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물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데, 너무 많이 먹는다, 장어, 소고기, 삼계탕 이런 뜨거운 음식들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조금 피하시는 게 맞고요. 대신 챙겨서 드셔야 할 음식으로는요, 과일, 특히 이제 열대 과일이라고 하죠. 뜨거운 지방에서 나는 과일들은 그 성질이 조금 차가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름철에 나는 그 과일 같은 경우라면은 수박, 그죠? 그리고 참외, 그리고 야채로 친다라고 한다면 오이 같은, 먹었을 때 청량감이 들면서 몸이 좀 시원해지는, 그러면서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야채나 과일을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메밀이 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를 드신다라고 한다면 메밀차, 그리고 보리 또한 그렇습니다. 보리차,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박하차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박하차도 머리 쪽에 어떤 상기된 기운을 좀 풀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박하차도 괜찮습니다. 메밀차, 보리차, 박하차. 그리고 쓴맛을 내는 음식들을 좀 자주 드시는 게 좋은데요. 야채나 나물 중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좀 써라고 하는 그런 야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야채들을 좀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영지버섯도 괜찮습니다. 영지버섯의 그 쓴맛이 기운을 조금 내려주기 때문에 영지버섯을 자주 챙겨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치자라고 우리가 이제 튀김옷 노랗게 할 때 이렇게 섞어서 하는 그게 있어요. 그 치자를 좀 드시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특히 치자 같은 경우에는
체온을 내려주면서도 가슴 쪽에 응어리져 있는 열을 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속쓰림, 식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 또 의미가 있는 약재니까 이런 음식들을 좀 챙겨 드시는 게 체온 상승, 열이 나면서 불면증으로 넘어가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면증에 좋다라는 음식들이 엄청 많고 뭐 효과도 뭐 좋다, 나쁘다, 별로 효과 없다 말이 많은데요. 그런 음식들 중에서도 나한테 맞는 걸 찾아서 치사 선택을 해서 드시게 되면 어느 정도 불면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내 상황이랑 그 음식의 성질에 맞춰서 드시면 불면증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체온 상승, 열로 인해서 불면증으로 오신 분들이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드시면 되는지, 그리고 이런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 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영상이 불면증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